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무엇으로 완성될까요? 위대한 리더는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뛰어난 습관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성장을 가로막는 나쁜 습관을 의식적으로 버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이 축복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통해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큰 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위대한 리더가 피해야 할 6가지 습관 중 첫 3가지, 즉 너무 많은 일을 하려는 습관, 갈등을 회피하는 습관, 그리고 늘 하던 방식만 고수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2번째 파트로 리더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나머지 3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매니징, 숨어버리는 습관, 그리고 망설이는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나쁜 리더십 습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리더십을 한 차원 다른 경지로 이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를 가두는 낡은 습관을 멈추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은 리더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함정, 바로 마이크로 매니징입니다. 혹시 사사건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상사 밑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 겁니다. 지나치게 통제적인 리더는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매니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에 3가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바로 신뢰를 파괴하고 팀원의 성장을 제한하며 결국 유능한 인재들의 이탈을 초래합니다. 먼저 마이크로 매니저는 비극적으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상사가 늘 등 뒤에서 숨막히게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팀원들은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하고 사기가 꺾이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최고 역량을 꾸준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팀원들을 믿고 권한을 위임하지 않을 때 그들의 잠재력을 우리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지나친 통제는 리더십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상사가 항상 주변을 맴돌면 팀원들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말했다가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입을 닫게 됩니다. 주도적으로 나서고 싶어도 실패가 두려워 몸을 사리게 되죠. 결국 조직은 새로운 시도와 혁신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매니저는 결국 인재 유출을 증가시킵니다. 이 문장은 마음 깊이 새겨두십시오. 유능한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두지 않으면 유능한 리더는 머물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능한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두지 않으면 유능한 리더는 그곳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이크로 매니징에 더뎌 빠지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만큼 이 일을 잘할 사람은 없어라는 생각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수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만이 최고라는 생각은 마치 달콤한 도넛 2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의 위안과 만족감을 주지만 결국에는 더 큰 허탈감과 에너지 고갈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그릇된 통제 욕구가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십에서 당신은 통제를 가질 수도 있고 성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로 매니징의 유혹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팀이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일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는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리더로서 당신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결과, 즉 무엇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당신의 방식 외에도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팀원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라고 명확히 알려주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그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종종 당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십시오. 둘째, 그들이 기대를 충족했을 때 아낌없이 칭찬하고 보상하십시오. 셋째, 그렇지 못했을 때는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유능한 리더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팀의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잘못 뽑았거나 그들을 잘못 이끌고 있거나 어느 쪽이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마이크로 매니징이라는 나쁜 습관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유롭게 버리십시오. 2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숨어버리는 습관입니다. 리더라는 자리는 때로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비판이 두려워 혹은 그들의 존경을 잃을까 봐 우리는 자신을 숨기곤 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거짓된 자신감을 연기하고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회피하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실패가 두려워 안전한 길만 택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든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진정한 신뢰와 깊은 유대감을 쌓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숨어버리는 습관에는 3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진실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공감대를 잃게 됩니다. 많은 리더들이 자신을 숨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인간미 넘치는 진짜 리더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완전히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모두가 저를 비웃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순간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더 친밀하게 느껴졌어요. 라고 말이죠. 이 경험은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완벽한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시도는 어리석고 피상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옳은 리더보다 항상 진실된 리더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위대한 리더라는 이미지 너머에 있는 당신이라는 한 사람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둘째, 투명성은 신뢰를 쌓지만
가식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의미 있고 중요하며 지속적인 일을 다른 리더들과 함께 해내려면 반드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결 없이는 신뢰가 없고 솔직한 자기 노출, 즉 취약함 없이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약점을 드러낼 용기 없이는 진정한 신뢰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강점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입니다. 셋째, 당신의 힘든 점을 숨기는 것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고립시킬 뿐입니다. 리더로서 뒤로 물러나 숨는 순간 당신은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고 주변과 단절됩니다. 진정한 연결이 없는 리더십은 한계가 명확하며 당신의 정서적 건강마저 위태로워집니다. 홀로 거두는 성공은 결코 즐겁지 않으며 홀로 감당하는 실패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가치 있는 모든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립된 리더가 되기보다는 상처받을지라도 마음을 열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리더가 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습관은 망설이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리더는 언제나 결단력 있는 리더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들이 항상 완벽한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불안감 때문에 종종 망설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핑계,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이유 뒤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망설임은 추진력을 갉아먹고 사기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머뭇거리는 동안 기회는 사라지고 팀원들의 신뢰는 줄어들며 조직의 성장은 정체됩니다. 우유부단함은 전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제가 본 최고의 리더들은 항상 옳은 길을 택하지는 않더라도 항상 조직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망설임이 습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나친 생각에 더들 피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연구하려는 시도는 현명해 보이지만 종종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당신은 결코 모든 정보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보통 70%의 확신만 있다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조직의 병목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완전함을 끌어안으십시오. 어떤 리더도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것이 언제나 낫습니다. 나중에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 끝내는 것이 낫다. 대부분의 결정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멈춰있는 차보다 움직이는 차의 방향을 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셋째, 결정의 마감 시한을 정하십시오. 저는 종종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만듭니다. 팀원에게 다음 주 목요일 정오까지 이 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또한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하나의 결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망설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겠다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팀원들이 달릴 준비를 마쳤는데도 리더인 당신이 방향을 가리키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리더 여러분, 당신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부족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무한한 리더십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큰 비전을 성취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며 더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올바른 습관을 쌓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 배우고 연구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당신은 더 나은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완성에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과정 속에 있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길은 리더가 더 나아